안녕하세요. 재미있는 TV 스팅TV의 스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영화 아바타 3 불과 재를 보고 왔는데요. 스포일러 후기를 하겠습니다.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스포가 싫으시다면 뒤로 가기 눌러주세요. 먼저 제 감상평은요. 무난한 블록버스터 영화였습니다. 장르는 SF 액션 영화이고요. 감독님은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 각본의 제임스 카메론, 릭 자파, 아만다 실버, 주연의 샘 워딩턴 배우님이 제이크 설리 역, 조 셀다나 배우님이 네이티리 역, 스티븐 랭 배우님이 마일즈 쿼리치 역, 우나 채플린 배우님이 바랑 역, 그 외 많은 배우님들이 나오십니다. 개봉일은 2025년 12월 17일이고 상영시간은 약 197분 정도 되며 상영 등급은 12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다음은 영화의 짧은 시놉시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편에 이어 3편은 제이크 설리와 네이티리의 가족이 장남 네테이암의 죽음 이후 슬픔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새로 등장한 나비 종족의 바랑이 이끄는 난폭한 망칸 부족이 제이크의 가족과 충돌하게 되고 돌아온 RDA 병력과 망칸 부족이 손을 잡으면서 판도라 행성은 다시 한번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영화는 이러한 혼란한 상황 속에서 제이크 가족의 성장과 용서, 치유, 그리고 사랑에 대한 드라마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영화의 전체 내용을 길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화는 차남 로아크와 장남 네테이암이 나비 종족이 타고 다니는 익룡 있죠? 이름이 이크란이라고 하는데 그걸 타고 함께 날아오르는 꿈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즐거운 비행 후 네테이암은 로아크에게 자신이 어떻게 죽었는지 묻게 됩니다. 로아크는 그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네테이암은 로아크의 잘못이 아니라고 안심시키죠. 그 후 로아크는 영혼의 나무에서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로아크가 영혼의 나무에 교감을 해서 죽은 네테이암의 이전 기억과 잠시 대화를 한 것이죠. 제이크 설리와 네이티리의 가족은 맷카이나 부족에 정착한 직후 네테이암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에 잠깁니다. 네이티리는 장남을 잃은 슬픔과 증오 때문에 인간과 그들이 가져온 모든 것에 대해 인종차별적인 감정을 품게 되죠. 게다가 스파이더까지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제이크는 일을 많이 하면서 장남의 죽음을 잊으려 했고 다시 닥칠 적을 대비해 2편의 전투의 잔해에서 총기를 수집하게 되는데요. 이는 토노아라와 로날 족장 부부를 화나게 했고 그들은 제이크가 금속 총기를 만지는 것은 A와의 법을 어기는 행위라며 제이크가 다시 토르크 막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커리치는 여전히 제이크에게 복수하려 하는데요. 프랜시스 아드모어 장군은 2편에서 커리치에게 빌려준 배가 파괴된 것에 분개하게 되고 RDA에서 커리치는 찬밥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로아크와 치이레아는 네이티리의 활을 발견하고 수리를 시도하려고 하지만 로아크는 활이 너무 망가졌다고 생각하고 땅에 묻어버리게 됩니다. 제이크는 네이티리에게 바닷속에서 건져낸 RDA의 무기를 개조하여 폭발 화살을 만들어주지만 네이티리는 부정한 금속이라며 거절하게 되면서 부부간의 깊은 고를 실감하게 됩니다. 어느 날 밤 양아들인 인간 스파이더가 사용하는 산소 마스크의 산소가 부족해 질식사 할 뻔하는 아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점차 제이크 가족은 그의 예비 산소팩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그때 바람 상인이라고 하늘을 나는 비행선을 타고 무역을 하는 나비 종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메카이나 부족에 당도하면서 제이크와 네이티리는 스파이더가 친 나비족 인간들과 공존하는 할렐루야 산맥의 오마타카야 부족으로 보내어 인간과 사는 게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바람 상인의 무역선을 통해 스파이더를 홀로 보내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다른 제이크의 아이들은 이 생각에 반대하며 스파이더와 헤어지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결국 제이크와 네이티리는 스파이더가 안전하게 오마타카야 부족에 도착할 수 있도록 마지막 작별 인사를 겸해 온 가족이 할렐루야 산맥으로 휴가를 떠나는 것으로 타협하게 됩니다. 이동 중이던 무역선단은 바랑이 이끄는 새로운 나비 종족 부족인 망칸 부족의 매복 공격을 받습니다. 이 부족의 특징이 나비 종족인데 약탈을 일삼는 부족인데요. 망칸 부족은 배에 불을 질러 배들을 추락시키고 배를 약탈한 후 생존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그 전투 속에서 제이크, 네이트리 그리고 아이들이 흩어지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한 로아크는 가족들을 보호하며 아버지에게 배운 기관총으로 망관부족 전사 몇 명을 사살하며 도망가게 됩니다. 한편 쿼리치는 아들인 스파이더와 제이크를 모두 찾고 있었는데요. 그는 제이크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고 상황을 듣고 마지못해 스파이더를 찾기 위해 함께 협력하게 됩니다. 한편 네이티리는 심하게 다치게 되고 그녀의 이크란이 오마타카야 부족으로 데려가 친나비족 인간 의료연구실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도망치는 상황에서 스파이더는 예비 산소팩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리고 지식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가족 중 킬이라는 신비한 힘을 가진 수양딸이 있었는데 에이와에게 기도를 하여 숨을 못 쉬는 스파이더와 포자랑 결합하여 숨을 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최초로 인간이 판도라 행성에서 아무 장비의 도움 없이 숨을 쉴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결국 그들은 망관 부족에게 포위되고 바랑은 인간이 숨쉬는 것과 기관총 기술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마침 쿼리치와 제이크가 도착하고 협상을 해보려고 쿼리치는 바랑에게 기관총 사용법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잠시 기관총에 주목하고 있을 때 키리는 에이와와 연결된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가시를 발사하는 식물을 조종하여 적들을 처치하고 혼란을 틈타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도망친 일행이 휴식을 취하는 동안 제이크는 쿼리치에게 RDA가 판도라 행성과 나비 종족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 존재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하게 됩니다. 다행히 네이티리를 포함한 나비 종족 일행이 제이크 일행을 발견하고 함께 돌아가고 그 전에 쿼리치는 RDA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스파이더의 호흡 능력은 RDA와 친나비족 인간, 나비족 모두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RDA의 파커는 판도라 식민지화를 돕기 위해 스파이더를 납치하자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친나비족 인간 과학자들은 스파이더의 몸에 몇 가지 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의 몸 안에 숨쉴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하며 이를 RDA가 역설계하면 판도라에서 모든 인간이 호흡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한편 키리는 모앗과 제이크로부터 자신이 그레이스 어거스틴의 아바타 복제 인간이며 아버지가 없이 A와의 신비한 힘을 통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스파이더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제이크는 가족과 스파이더와 함께 메카이나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다시 메카이나로 돌아온 네이티리는 로날의 도움으로 더욱 회복하며 스파이더는 호흡을 하게 되면서 나비 종족처럼 뒤통수에 신경 다발이 자라면서 일루라고 메카이나 부족이 바다에서 타고 다니는 생물이 있는데 이것과도 연결이 되면서 바다를 누비게 됩니다. 이제 메카이나 부족 모두 툴쿤 회의에 참석하고 족장 토노아리는 2편에서 활약한 파야칸이 툴쿤의 평화로운 방식을 어겼기 때문에 추방해야 한다고 선포하게 됩니다. 파야칸은 시무룩하며 회의에서 떠나게 되고 이에 분노한 친구 로아크는 온 부족 앞에서 항의를 하는데요. 제이크는 따로 로아크를 불러 이에 대해 격렬하게 논쟁을 하고 화가 난 제이크는 실수로 네테이암의 죽음이 로아크의 책임이 있다고 말해버리게 됩니다. 이에 충격을 먹고 로아크는 외딴 곳으로 도망쳐 기관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를 하는데요. 절망에 빠진 로아크를 키리와 트이레야가 발견하고 위로해주게 됩니다. 쿼리치는 스파이더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다른 부족들을 신문하지만 아무 소득이 없어서 그는 망관 부족 마을로 가서 기관총과 화염방사기가 든 자료를 가져다주며 그들을 설득해 RDA와 망관연합을 맺게 됩니다. 쿼리치와 바랑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고 제이크와 스파이더를 찾아 나섭니다. 바랑에게는 신경 다발을 연결하면 상대방에게 최면을 거는 능력이 있었는데 이를 이용해 다른 나비족을 고문하여 정보를 얻게 됩니다. 트이레어와 로아크는 땅속에 묻었던 네이티리의 활을 고치게 되고 로아크는 활을 어머니에게 주게 되는데요. 트이레아는 로아크에게 떠난 파이칸이 있을 만한 단서를 알려주고 로아크는 그 단서를 따라 파야칸을 찾아 나섭니다. 트이레아, 아오눈 그리고 로토는 친구 로아크를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마을 어른들은 아이들을 뒤쫓을까 생각했지만 아이들이 무사히 돌아올 것이라 믿고 보내줍니다.
스파이더와 키리는 숲속에 단둘이 있을 때 바랑과 커리치에게 발각이 되고 키리는 탈출에 성공하지만 스파이더는 납치가 됩니다. 스파이더는 RDA 기지로 끌려가 판도라 행성에서 인간이 숨쉬는 기관에 대한 연구 대상이 되는데요. 커리치, 바랑, 그리고 망관 부족을 포함한 RDA 함대가 메카이나에 도착하고 제이크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 항복하며 처형을 앞두고 RDA 기지로 끌려가게 됩니다. RDA는 수백 마리의 툴쿤들이 일식날 교감식이라는 행사를 위해 모여들고 있는데 이때 이들을 사냥하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게 됩니다. RDA에서 일하는 생물학자인 이안은 이 계획에 반대하지만 그의 조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한편 로아크와 치이레야 일행은 파야칸이 끔찍한 상처를 입은 자신의 톨쿤 부족의 타녹과 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타녹은 부족의 마지막 생존자로 인간에 의해 몸에 수십 개의 작살이 꽂혀 있고 눈까지 뽑히게 되면서 끔찍한 몰골이었습니다. RDA 기지에서 제이크는 거대한 유리 감옥에 갇혀 있었고 스파이더는 RDA의 연구 대상이 되는데요. 제이크를 구하고 싶었던 네이티리는 망관 부족원으로 변장하여 RDA 기지에 잠입합니다. 그녀는 바랑의 막사로 가서 그녀를 위협하며 제이크의 위치를 알아내지만 그때 커리치가 나타나 네이티리는 쫓기게 됩니다. RDA 생물학자 이안은 불도저를 훔쳐 거대한 유리 감옥에 갇혀있던 제이크를 구출하고 스파이더는 아버지의 군번줄을 이용해 감옥의 환기구 나사를 풀어 탈출하게 됩니다. RDA는 스파이더의 숨쉬는 기관의 가치 때문에 그를 죽일 수 없었고 스파이더는 이를 이용해 제이크가 기지를 가로질러 탈출할 수 있도록 인간 방패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제이크, 네이티리 그리고 스파이더는 무사히 탈출하게 되고 어느 시냇가에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제이크는 판도라에서 인류가 숨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위험을 우려하여 양아들 스파이더를 죽이자고 네이티리에게 제안하게 됩니다. 제이크는 스파이더를 숲속 외딴 곳으로 데려가 슬픔에 잠겨 그를 죽일지 고민하지만 결국 못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네이티리는 망관 부족처럼 보이게 변장했던 붉은 페인트를 물로 씻어내면서 자신이 바랑처럼 어두운 길로 들어서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네이티리는 제이크가 스파이더를 죽이는 것을 막기 위해 달려가고 제이크가 스파이더를 죽이지 않은 것을 보고 그녀는 스파이더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이크는 다시 토르쿠 막토가 되어 부족들을 전쟁에 대비시킵니다. 제이크는 톨쿤들에게 학살을 경고하지만 그들은 도덕적인 양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행동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죠. 로아크는 파야칸과 인간의 공격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툴쿤, 타녹을 데려오게 되는데 툴쿤 회의에서 부족민과 툴쿤들은 타녹이 인간에게 당한 끔찍한 상처들을 보고 의외는 생각을 바꿔 결국 전투에 참여하기로 동의하게 됩니다. 다음날 아드모어 장군과 사냥꾼 믹은 RDA 인간 함대를 이끌고 교감식 행사에 참여한 톨쿤의 무리를 잡기 위해 접근하지만 나비족과 톨쿤 모두에게 당하며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그때 이크란을 탄 커리치, 바랑이 이끄는 망관 부족이 나타나 공격하여 막대한 피해를 나비족에게 입히고 수십 명의 주요 인물들이 죽게 되는데요. 로날 또한 출산 중 부상을 입고 사망하며 네이티리는 로날의 아기를 데리고 피신합니다. 하지만 바랑과 커리치가 도착하여 네이티리와 막내 투쿠티리를 포로로 잡는데요. RDA 믹은 전투 중 툴쿤에 의해 익사당하고 키리는 스파이더의 도움으로 A와의 야생동물 조종 능력을 완전히 해방시키고 이를 이용해 무서운 괴물 오징어 떼를 불러와 RDA 병력들을 물리칩니다. 나머지 가족들이 힘을 합쳐 인질로 붙잡힌 네이티리와 막내를 찾으려고 고군분투하며 싸우고 키리는 바람과 전투 끝에 승리하며 인질이 된 가족들을 구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커리치와 제이크가 싸우고 스파이더가 나서서 제이크를 도와주다 바위 끝에서 밑으로 추락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스파이더를 보호하기 위해 제이크, 커리치가 함께 몸을 아끼지 않고 아들 녀석을 구해내게 됩니다. 뭔가 복잡 미묘한 감정이 흐르는 순간 네이티리와 나비족이 도착하고 커리치는 뭔가 결심한 듯 바위에서 스스로 몸을 날려 불길이 휩싸인 곳으로 뛰어내리게 됩니다. 대전쟁이 끝나고 다시 평화가 찾아와서 스파이더와 부족원들은 영혼의 나무와 연결이 되고 그곳에서 스파이더는 이전에 죽은 이들의 기억,
츠테이, 에이투칸, 그레이스 어거스틴, 네테이암, 로토, 로날의 기억과 만나게 됩니다. 키리는 스파이더에게 그의 영혼이 A와의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해주는데요. 그들은 스파이더를 나비족이자 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들만의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카메라가 쭉 줌아웃되면서 판도라 전역에 펼쳐진 A와의 신경망이 나타나며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영화의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해석이며 정답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이 영화는 폭력과 증오는 결국 슬픔과 상실만을 남기며 그 상실이 또 다른 폭력을 낳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단을 끊기 위해 필요한 것은 힘의 우위가 아니라 편견과 차별을 내려놓고 타자의 마음을 수용하는 태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1편에서 3편까지 인간 종족인 RDA가 판도라 행성의 자원을 채취하기 위해 약탈과 폭력으로 그 일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제이크 설리가 아바타의 기술을 사용하여 외계인의 입장이 되면서 이것을 막으려고 하고 나중에는 외계인인 나비 종족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RDA를 막는 과정에서 언제나 전쟁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원래 부족이 살던 삶의 터전이 초토화되고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까지 죽게 되면서 그것을 또다시 복수하려다 전쟁이 일어나고 가족 친구들이 죽고 큰 피해가 일어나는 폭력의 연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그러한 전쟁과 폭력 속에서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슬픔과 상실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편에서 이 슬픔과 상실감을 보여주는 것은 제이크의 가족 장남의 죽음입니다. 제이크의 가족은 이 죽음에 대해 슬퍼하는 방식을 여러 형태로 보여주고 있으며 각자의 방식대로 슬픔을 극복하려 하죠. 저는 그 가족들 중 어머니인 네이티리의 서사가 3편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들에게 그동안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고 자신들의 아들까지 잃게 된 네이티리는 인간 혐오에 빠지게 되고 양자로 받아들인 스파이더를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하게 됩니다. 하지만 네이티리는 원래 그런 외계인이 아니었고 인간도 착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외계인이었으며 인간이었던 제이크를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남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증오가 그녀를 바꿔놓은 것이죠. 그래서 스파이더를 인간과 나비 종족이 같이 사는 오마타카야 부족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행을 온 가족이 함께 떠나면서 여러 일들을 겪게 되는 게 3편의 주된 내용인데요. 영화가 진행이 되면서 제이크와 스파이더가 RDA에 붙잡히게 되고 네이티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RDA에서 구출해 내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전에 스파이더는 인간이지만 가족들 중 키리의 도움으로 행성에서 산소 마스크 없이 숨을 쉴 수 있는 인체 기관을 얻게 됩니다. 이로 인해 RDA가 호흡 기관을 노리고 스파이더를 잡아간 것이었는데요. 제이크는 인간들의 판도라 행성의 침략이 가속화되는 것을 우려하여 네이티리에게 양 아들을 죽여야겠다고 말하고 후미진 곳으로 데려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네이티리는 자신이 원하던 복수가 이루어지니까 처음에는 제이크의 말에 동의했지만 정말로 그런 행동이 옳은 일인지 고민에 빠지게 돼요. 제이크도 어쩔 수 없이 결정된 일이지만 양 아들을 죽이는 것이 맞는 일인지 엄청 고뇌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결국 제이크는 양 아들을 죽이지 못하고 네이티 역시 양 아들을 죽이는 곳까지 쫓아가서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이후 대전쟁에서 살아남은 스파이더가 가족과 제이크를 구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게 됩니다. 대전쟁이 끝나고 나비족들과 스파이더가 서로 어울리는 교감하는 장면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네이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네이티리의 서사를 보면 증오와 슬픔을 극복하여 스파이더를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위기의 순간에서 양 아들이 가족과 제이크를 구해줌으로써 좋은 쪽으로 발전이 되고 가족들이 다시 화합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것으로 폭력과 증오 같은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감싼 승리가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오늘날의 현실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데요. 정치적 편가르기, 인종차별, 특정 계층을 향한 혐오와 낙인은 이제 어느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사회적 갈등의 형태입니다. 이러한 폭력적 갈등 끝에 남는 것은 상대를 이겼다는 승리가 아니라 서로에게 주는 상처와 상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복수와 증오를 돌려주며 폭력의 연쇄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득을 얻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그런 분노와 증오를 조장하여 권력과 이득을 챙기는 악마의 기득권층일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 또한 영화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혐오와 증오를 멈추고 다름을 인정하며 타인과 연대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영화가 말하는 승리는 상대를 쓰러뜨리고 얻는 승리가 아니라 증오를 멈추는 용기에서 비롯되는 승리입니다. 네이티리가 스파이더를 받아들이는 선택은 개인적인 감정의 극복을 넘어 폭력의 고리를 끊는 첫 행동이 되었으며 나중에는 가족을 규합하는 계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영화는 폭력과 증오로 얻은 승리가 과연 무엇이 남기는지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상실뿐이며 그 상실은 다시 또 다른 폭력을 낳게 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영화가 제시하는 답은 분명합니다. 편견을 내려놓고 타인과 다름을 받아들이는 선택으로 더 좋은 내일을 만들 수 있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영화의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압도적인 시각적 혁신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모든 최첨단의 특수 촬영 기술이 전부 들어간 영화라 할 수 있는데요. 이 멋진 기술로 판도라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생생하게 전달하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캐릭터를 보시면 2편보다 묘사가 업그레이드되어 인물의 표정이 살아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연기자가 얼굴에 센서를 붙이고 연기한 후 그 위에 3D를 입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번 영화의 인물에 대한 세세한 피부 표현을 보고 마치 직접 사람 얼굴 위에 실리콘 분장을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질감이나 표현들이 생생히 전달이 되면서 진짜 저런 피부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거부감이나 어색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판도라 행성의 멋진 바닷가, 산맥, 그리고 숲은 너무나 아름답고 환상적입니다. 그리고 생물들을 빼놓을 수 없는데 바람 상인이라고 하늘을 나는 광어가 배를 끌고 배 위에 열기구처럼 하늘을 나는 해파리를 배에 묶어서 하늘에 뜨게 만든 비행선도 나오고 이번에는 투르쿤이 엄청 다양한 크기로 나옵니다. 투르쿠막토, 바다의 오징어 괴물, 상상력을 자극하는 생물도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마지막 나비 종족 연합군이랑 RDA 망판 연합이랑 붙는 대규모 전쟁 장면이 있는데 역대급으로 총으로 쏴대고 빵빵 터지고 툴쿤이 거대한 함선에 박치기 하고 공중에서 개싸움을 하고 오징어 떼가 왕 하면서 다 잡아먹고 이야 너무 재밌어요. 전쟁 규모가 장난이 아니에요. 카메라 구도를 엄청 잘 잡았는데 예를 들어 하늘, 바다 위, 바닷속 이렇게 세 영역에서 싸우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것을 시작할 때 멀리서 그 전쟁의 규모를 한번 보여주고 빡 부딪히면서 3인칭 시점으로 요리조리 피하고 어리석이 정신없는 전쟁 상황을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1인칭 시점으로 딱 전환해서 하늘에서 타고 다니는 생물 있죠? 그것을 관객들이 직접 조종하는 듯한 느낌을 완벽하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다시 빡 붙었을 때 다시 카메라가 멀리 떨어지면서 상황을 보여주고 이 카메라를 넣었다 뺐다 하는 게 기가 막혀요. 역시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이야. 정말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봐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진짜 이 시각적인 만족도는 정말로 최상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웅장한 사운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장점인 시각적 혁신은 이 좋은 사운드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판도라의 멋진 바다와 산, 정글 등의 환경을 보여주며 그에 따른 힐링되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면 시각적 황홀감이 극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전투할 때 외계 생명체의 울음소리, 폭발 터지는 폭발음, 기계들이 쏴대는 총소리, 이러한 생생한 음향 효과들은 내가 그 자리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지막 대전쟁에서 웅장한 사운드는 뻥뻥뻥뻥 하면서 저의 몸이 울리고 소름 돋게 했습니다. 시각적 효과와 멋진 음향이 합쳐지니까 재미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감탄이 나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이 아깝지 않는 영화고 영화의 최첨단의 시각적, 음향적 효과들은 경이롭고 놀랍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영화의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전작의 시청이 사실상 필수라는 점입니다. 요즘 개봉하는 시리즈 영화들은 대체로 몇몇 핵심 캐릭터만 유지한 채 이야기 자체는 독립적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편을 보지 않더라도 큰 불편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진입 장벽을 낮추고 대중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이죠. 하지만 이 영화는 그 흐름과 정반대에 서 있습니다. 2편과 3편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완전히 이어져 있으며 전작에 대한 이해 없이는 서사를 따라가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1편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2편은 반드시 보고 와야 할 정도입니다. 너무 많은 인물들이 2편과 강하게 맞물려 있고 캐릭터는 물론 스토리 전반이 2편과 연속성을 전제로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이 연결성이 지나치게 촘촘하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영화의 부제가 불가제라기보다는 마치 2편 물의 길 파트 2를 보는 듯한 인상마저 받습니다. 그 결과 전작을 보지 않은 관객에게 이 영화는 이야기를 이해하기 어려운 다소 재미없는 작품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1편까지는 아니더라도 2편만큼은 반드시 복습하고 관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튜브에 간단한 요약 영상들도 많이 올라와 있으니 그런 콘텐츠를 참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사전 학습을 요구한다는 점 자체가 아쉬운 부분들 중 하나라고 느껴집니다. 두 번째 단점은 영화가 시리즈 복제품 같은 느낌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1, 2, 3편을 다 봤는데 배경만 다르고 같은 내용을 재탕, 삼탕하는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 영화는 주인공 제이크 설리를 중심으로 어떠한 새로운 환경이나 종족들이 등장합니다. 그로 인해 갈등이 생겨요. 이후에 점점 긴장감이 고조되고 후반엔 대규모 전투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1편부터 3편까지 모두 똑같아요. 1편에서 처음으로 판도라 행성과 하늘섬의 오마타키아 부족이 등장하고 2편에서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맷카이나 부족이 등장합니다. 3편에는 화산을 배경으로 하는 RDA와 연합한 망관 부족이 등장하는데요. 이후 갈등은 언제나 인간 종족 RDA의 판도라에서의 무분별한 자원채굴 문제였고 여러 일을 겪으면서 마지막 대규모 전투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매번 새로운 환경과 종족을 보여주지만 그 모든 요소들은 하나의 익숙한 공식 속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새로운 이야기를 본다기보다는 이미 본 영화를 다른 배경 위에서 다시 보는 듯한 인상을 남기게 되면서 아쉽게 느껴집니다. 세 번째 단점은 놀라운 화면에 비해 각본이 흥미롭지 못하다는 단점입니다. 영화 내내 제이크의 가족에게 벌어지는 사건들을 살펴보면 2명 혹은 3명씩 번갈아가며 붙잡히고 다시 구조되는 전개가 마치 공식처럼 반복됩니다. 이 구조는 전편에서도 이미 충분히 소비되었음에도 이번 작품에서도 별다른 변주 없이 그대로 재사용이 되면서 식상함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전편과 마찬가지로 나비족의 10대 캐릭터들은 갈등과 화해를 지겹도록 반복하며 서사를 채웁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인물들의 성장을 보여주기보다는 러닝타임을 소모하기 위한 장치처럼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망관 부족의 족장, 바랑이라는 신선한 캐릭터의 등장은 저에게 새로운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초반에는 주도적인 인물로서 정체된 영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듯 보이지만 커리치와 연합한 이후부터는 급격히 비중이 줄어들며 후반부에는 사실상 들러리 조연으로 전락합니다. 결국 이야기는 또다시 익숙하게 짝이 없는 제이크 대 쿼리치의 대결 구도로 수렴되고 맙니다. 쿼리치는 분명 매력적인 악당입니다. 하지만 3편 연속 등장하면서 그 존재 자체가 점점 설득력을 잃고 억지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불길 속으로 몸을 던지며 최후를 맞는 장면 역시 3편이나 이어진 악역의 퇴장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허무하고 무의미합니다. 오히려 이번에도 죽지 않았겠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 정도로 4편의 등장을 위한 여지를 남긴 듯한 마무리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과도하게 많은 캐릭터 수입니다. 제이크의 6식구뿐만 아니라 부족의 핵심 인물들, 여러 10대 캐릭터들, 외부의 적인 RDA의 주요 인물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망관 부족까지 너무 많은 인물들이 동시에 등장하다 보니 각 캐릭터가 자신의 내면을 드러낼 시간이 거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인물들은 이야기를 굴려가기 위한 도구로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이크와 네이트리가 양아들 스파이더를 둘러싸고 겪는 갈등과 슬픔, 선택과 치유의 과정은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사랑의 승리를 설득력 있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부 잘 만들어진 곳을 제외하면 나머지 서사는 지나치게 전형적이고 식상합니다. 새로울 것도 놀랄 것도 없는 이야기들이 이미 여러 번 본 듯한 방식으로 반복될 뿐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며 시각적, 음향적으로 분명 놀라운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상의 폭풍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는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아있는 듯한 허전함만이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혁신을 이룬 것처럼 각본에도 힘을 더 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영화를 추천해드릴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중한 대화와 이야기보다는 시각적 황홀함과 체험을 중시하시는 관객분들, 압도적인 음향의 쾌감을 느끼시고 싶으신 분들, 1, 2편 모두 감상하신 아바타 영화 팬분들,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주말에 영화나 한 편 보러 갈까 하면서 오락 영화를 찾으시는 분들께 이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영화 티어리스트 순위를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영화 주토피아2를 C랭크에 올렸는데요. 이번에 시청한 아바타3 불과 쟤는요, D랭크 보통의 영화였다고 느껴집니다. 이 영화는 시각적 혁신에는 성공했지만 영화의 이야기에는 이 시리즈에서 늘 먹던 그 나물의 그 밥의 느낌이며 너무나 식상하고 지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1편부터 3편까지 보신 분들은 영화의 전쟁이나 소규모 전투 같은 액션씬이나 스릴 있는 장면들을 제외하고 이야기를 하는 드라마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놀라운 시각적 효과가 영화의 서사적인 부족함을 채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시각적 효과가 너무나 뛰어나서 서사적 단점들이 생각이 안 납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는 영화를 본 게 아니라 3시간짜리 아바타3 테마파크에서 신나게 놀다 온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점이 있지만 돈값은 충분히 하는 영화이니 가족들, 친구, 연인들과 재밌게 보세요.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영화 아바타3 불과 제의 스포일러 후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